이 지켜야 될 일반 원칙 중에서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뒤에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원칙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헌법 11조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이 부분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성별 때문에, 종교 때문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별하면 이제 위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평등원칙 해가지고 행정청은, 자, 여기 줄 쳐놓으세요. 합리적 이유가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때 문제인데, 지금 요 조문이 지금 뭡니까? 모든 차별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 차별은 허용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 뉴스 나온 거 보셨나요? 지금 저 군대 가는 거. 아니 왜 남자만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를 안 갑니까? 이 가지고 벌써 네 번째 헌재 들어갔다는데,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아니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은 금지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전에 우리 헌재는 그거는 성별에 따른 차별도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군대 특성 때문에 그런 거지 성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의 원칙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이유는 여러 가지 공익적 이유를 또 봐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허용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적당히 차별을 해야지. 방금 우리가 봤던 비례 원칙, 너무 과도하게 차별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비례 원칙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비례 원칙은 대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번에 55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은 합리적 사유의 판단 기준 해가지고 평등 원칙 위반 여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겠죠.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거나 사정이 달라서 차별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과도하게 차별을 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해가지고 이걸로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비례 원칙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례를 보시면은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사 기준 해가지고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심사 기준에 따라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이겁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냐,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이냐, 차별이. 이걸로 이제 심사하는 게 하나 있고, 비례 원칙도 들어가 있죠.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판례들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볼 건데, 여러분 그 2번 같은 거 보세요. 1번 같은 거.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의회 출석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자, 줄 쳐놓으세요. 직급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과태료 부과할 때 이게 사회적 신분입니다. 직급이 높으면 똑같이 출석 안 했는데 과태료 더 내고, 직급이 낮으면 과태료를 덜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반 사유는 동일한데. 이런 것들이 자의적 차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중요한 게 자기구속인데 넘겨보세요. 56페이지. 자, 이것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이쪽은. 자기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구속. 이 자기란 말이 행정부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행정청, 행정조직 내에서 스스로 만든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규범을 적용을 할 때 동종사안에 대해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이게 자기구속 원칙인데 여러분들 일단 나눠드린 판서 자료를 잠깐 보십시오. 6페이지. 좀 그림이 복잡한데 거기 법률을 일단 보세요. 법률에 보시면 지금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페이지에 그림에서 밑에 그림에 행정청이 법률을 하나 이제 지금 국회 만든 법률을 보니까 뭘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청요 시장군수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지금 법률이 한계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6개월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한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6개월 영업정지 범위 내에서 행정청은 이런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반드시입니까? 이 범위 내에서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까? 알아서. 자, 이것을 행정청한테 재량권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대개 재량 처분, 특히 이런 제재 처분들은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만들어요.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 때 행정청한테 제재 처분 권한을 주는데 종류하고 한계만 딱 설정하고 끝이에요. 뭐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청이 이 범위 내에서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재량권만 딱 주고 끝나버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법률에서 이렇게 권한을 줬는데 행정부 내부적으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을 기준을 스스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회 위반하면 15일, 2회 위반하면 1월, 3회 위반하면 3개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상급기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재량준칙은 영업정지 처분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상급기관이 만든 거지 입법자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규칙이에요. 국민에 대한 법규명령이 아니라 조직 내부적으로만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회를 위반하면 15일, 2회 위반하면 1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어느 날 거기 보시면 이제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1회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랬어요. 1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그러면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1개월의 영업정지가 법률을 위반하면 바로 위법입니다. 법률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죠. 그러나 뭘 위반했어요? 행정부 내부 준칙, 행정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문제는 이 행정규칙은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 국민이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법률을 위반했네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행정부한테 야 행정규칙을 지켜라 이렇게는 요구를 못해요. 왜 그래요? 행정규칙은 국민하고는 관련 없고 그냥 조직 내부에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재량준칙 위반했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1개월의 영업정지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밑에 네모박스에다가 그 1개월의 영업정지는 1번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은 법규, 국민의 권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분이 직접 위법이 되는 게 아니다. 일단 자,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좋다. 그렇다면 행정규칙을 위반한 걸로 위법은 아니고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니까 위법은 아닌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준칙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왔네 이렇게 봐요. 1회 위반하니까 15일 영업정지, 을이라는 사람도 1회 위반하니까 이거 적용해서 15일 영업정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적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1회 위반해서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위반을 한 거죠. 지금 동종의 사안인데 야 나는 왜 이 반복적으로 적용한 이 사안하고 차별 적용을 했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차별 적용이 이 말 나오겠죠? 왜 이 사람들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자,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적용하다 보니까 앞구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행정선례. 반복적으로 선례가 계속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그런데 왜 나는 그 신뢰를 깨버리고 1개월의 영업정지냐.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반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됩니다.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위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적용한 선례하고 비교해서 평등의 원칙과 신뢰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위법이 돼버리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한 이 사안과 동종의 사안이라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차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행정청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속이 뭐에 대한 구속이에요? 자신들 스스로 만든 행정규칙에. 그래서 자기 구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구속받습니까? 내부적입니까? 국민한테입니까? 국민한테.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요건을 갖추면 이 행정규칙, 재량준칙은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기구속 원칙은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재량준칙과 같은 행정규칙을 적용할 때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적용되려면 이런 전제 요건을 좀 깔고 있어야 됩니다. 적용 요건. 자, 요걸 가지고 그대로 가보세요. 준칙 자체가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돼요. 만약에 법률로 재량권을 준 게 아니라 야 이렇게만 해라고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이렇게 위반했다면 면허 취소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재량권이 없죠. 행정청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면허 취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면허 취소 하나밖에 없을 때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법률대로 면허 취소하면 끝나요. 그래서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입법자가 법률로 행정청을 기속시키는 이 기속행위는 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구속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재량행위 영역에 재량준칙을 만들었는데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적법해야 돼요. 만약에 준칙 자체가 위법해버리면 아무리 반복적으로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행정작용이 위법했어요. 그런데 계속 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나부터 적법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 그러잖아요. 야, 앞에는 왜 나부터 이렇게 하려? 앞에는 그렇게 해놓고 왜 나부터야?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적법한 행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법 또는 불법 영역에서는 이건 시정을 해야지. 불법 영역은 적법한 행정으로 시정을 해야지 평등의 원칙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준칙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행정 관행 선례 자체가 위법할 때는 자기구속 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가 그렇게 돼 있죠.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할 때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시정을 해야지 자기구속, 구속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준칙을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용한 요 선례가 있어야 돼요. 선례. 그래서 행정관행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준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만들었다고 공표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보세요. 준칙 만들어서 처음으로 적용할 때는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례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적용한 관행하고 비교해서 동종사안이 될 때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이게 이제 판례 문장으로 나올 텐데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판례 지문들은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헌재 판례. 자, 요걸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행정규칙이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는 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니까. 그런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죠. 재량 준칙인 규정이 그 정한 바에 따라 자, 반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룩하게 됐고, 자, 근거 2개, 평등의 원칙, 신뢰부 원칙 보이시죠? 여기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됐을 때 이 문장 그대로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그러면 우리 헌재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 원래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게 행정규칙인데 이럴 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해되세요? 자, 그 밑에가 대법원인데 대법원도 똑같은 논리로 갑니다. 두 번째 줄, 행정규칙, 내부 지침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대외적 구속력, 국민에게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했다. 조직 내부 위반.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나왔죠. 재량권 행사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졌고 똑같죠. 지금 근거. 평등의 원칙, 신뢰부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준칙, 반복적으로 적용한 준칙대로 가야지 이걸 위반해버리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 신뢰부 원칙이 위배돼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해되세요? 자, 이 판례는 나올 확률이 높은 판례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자, 일반 원칙 중에 신뢰보호 원칙이 있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따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걸 고이 집에다가 놓고 오지 마시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 놓고 다니셔야 됩니까? 갖고 다니시면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런 걸 창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는 걸 뭡니까? 이렇게 하면 딱 보여주세요. 아, 임병주 행정사 행정법 판서 노트인데 잘 돼 있더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예.